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11일 시행된 국가직 9급 과학 가측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문제고요. 생태계 피라미드 문제고, A가 생산자가 되겠고요. 여기가 1차 소비자, 여기가 2차 소비자가 되겠죠. 네, 1번부터 보시면 A는 생산자가 맞고요. 가의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00분의 100이기 때문에 10%가 맞습니다. 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여기는 15%고요. 여기는 10%죠. 150분의 15니까요. 효율이 감소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가의 1차 소비자와 나의 2차 소비자는 에너지 효율이 10%로 같네요.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체액의 삼투압 조절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이 A는 그 항이뇨름은 ADH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장 콩팥이 되겠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호르몬 A는 ADH 항이뇨 호르몬이고요. 호르몬 A가 작용하는 기관 B는 방광이 아니라 신장입니다. 호르몬 A의 분비가 증가하면 오줌량이 감소하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여기에 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체액은 이 몸 쪽이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소금이 많은 겁니다. 나트륨이 많아서 짠 상태인데 이거를 농도를 묽게 하기 위해선 혈관에 있는 이 물을 여기로 빼와야 됩니다. 이걸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럼 혈액에 수분이 줄어드니까 이제 방광에 갔을 때 물이 적으니까 이제 오줌량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게 이 상황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에 삼투압,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이 높아져서 나트륨 양이 높아져서 호르몬 A의 분비가 촉진이 돼야겠죠. 그래서 재흡수, 이게 물을 흡수를 해서 혈관 안에 물의 양이 줄어들고 오줌 양이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질 대사와 ADP 이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광합성이고요. B는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ATP죠. 그리고 여기 하나 분리된 ADP입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1번을 보시면 1번은 광합성이고요. A는 광합성이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으로 그 신경 안에서 이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이제 밖으로 계속 빼는 역할을 하죠. 그것이 이제 기억 ATP에서 ADP로 일어나면서 인산이 하나 분리되면서 이제 7.3kcal의 에너지가 생기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세포호흡의 결과로 방출된 에너지는 전부는 아니고요. 이거에도 사용되고 체온 유지 및 항상성 유지 이런 데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니은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7.3을 방출하면서 기억 과정에서 ADP가 되는데 ADP가 ATP로 될 때는 반대로 7.3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돼야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육 원섬유를 나타낸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부터 표현을 해보면 여기는 암대로
A대라고 표현이 되고요. 여기는 명대로 I대라고 하고요. 기억은 단은 H대고 여기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가 맞고요. 나는 I대로 수축하면 짧아지는 게 맞습니다. 이 Z선이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그대로인데 이게 조금씩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기 잘못됐네요. 네, 이쪽으로 더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여기 H대도 짧아졌고요. 명대도 여기 이렇게 수축이 돼서 짧아집니다. 암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는 H대로 벌써 틀렸죠? 근육이 수축해도 길이 변화가 있습니다. 짧아집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가가 나보다 어둡게 보입니다. 암대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제 정상인 남자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보통이 같았으면 여기가 이제 E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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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런 식으로 감수 분열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비분리가 한번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표부터 보시면 Y 염색체가 두 개다? 이건 좀 이상하죠? Y 염색체가 비분리된 모양입니다. 여기는 22 플러스 Y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럼 일단 여기는 44 플러스 XY였을 겁니다. 그리고 X가 어디로 가고 Y가 어디로 갔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Y 염색체가 하나랍니다. 그러면 Y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군데가 있어야 되니까 기억 디귿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X 염색체가 갔기 때문에 Y 염색체 수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숫자 3이 되고 여기가 22 플러스 X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분리인지 여기서 비분리인지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여기로 Y가 오고 X도 와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X가 여기로 갔기 때문이죠.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면 여기로 다 와야 되니까요. X, Y가. 그러면 여기 Y가 이제 하나 오고 2차 감수 분열에서 이제 비분리가 돼서 Y가 두 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Y 염색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Y가 여기 하나 가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이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2 플러스 Y가 되고 여기는 그냥 22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번이 되고 여기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2 플러스 Y니까 23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시면 기억은 2번이고요. 로마 숫자 2고요. 니은은 Y 염색체 수는 빵개입니다. 디귿의 총 염색체 수는 23개고요.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율에서 일어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2R만큼 떨어진 2R만큼 떨어진 부분이 전기장의 세기가 B라고 할 때 3R만큼 떨어진 곳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하는 건데요. 자기장은 이제 거리의 반비례라고 전류에 비례하죠. 근데 전류는 그대로니까 거리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R분의 1에서 3R분의 1이니까 이때 B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6분의 2분의 3을 곱하면 되죠. 이게 되죠. 네, 2분의 1 R에서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R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게 B니까 이거는 이거가 되겠죠. 그럼 3분의 2B.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이오드 문제고요. 이제 이게 잘 켜져 불이 계속 켜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임을 알 수 있고, X는 이제 P형 반도체고 여기는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반도체 Y에 있는 전자는 반도체 X와의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더 다가오죠. 멀어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해서 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과 결합을 해서 불이 계속 켜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전지의 방향을 반대로 연결하면 역방향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불이 꺼집니다. 반도체 Y에는 주로 양공, 전자가 있습니다. X에 있죠. 양공은.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전율과 문제고요. 네, 빛의 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맞고요. 금속의 일함수. 금속의 일함수는 들어온 에너지에서 최대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됐을 때 이 두 개의 차이가 되겠죠. 그럼 2가 맞습니다. 1.54인 빛의 세기를 더 크게 조여주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그대로 계속 있죠. 4.5가 부딪히면 2개? 아닙니다. 1개가 방출되고 이제 2.5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1개의 전자가 방출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연력학 이제 과정이고요. 이상기체가 있고, 이제 보시면은 A에서 B 과정에서의 기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A, B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B, C 과정은 기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T2에서 T1으로 온도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A, B, 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C, 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받는 일보다 크다. A, B,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이 부분인데요. C, A 과정에서 받은 부분 이 밑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안쪽 부분만큼만 외부의 한 일이 안쪽 부분이 외부의 한 일로 결과적으로 남기 때문에
네, 이 말이 맞습니다. 한 일은 받은 일보다 큽니다. 이만큼 남았으니까요, 한 일이. 그래서 정답, 옳은 얘기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사면으로 내려서 B를 치고 이제 같이 붙어서 운동했다는 뜻인데요. B의 질량을 구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력학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의 그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M이 4고 G가 10이고 여기가 1.8이죠. 그러면 70인데 이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4니까 2고 6m/s로 A는 B와 충돌을 합니다. 밑에서. 네, 그래서 A의 최초 운동량은 이제 24였고, 그 다음에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의 속도가 있을 겁니다. 이 충돌하는 순간에요.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의 포텐셜이 있는데, 그래서 GH니까 10에 8 곱하면 8이 되겠죠. 이 에너지는 이때의 운동 에너지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네, 잘 안 보이시니까 다시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V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약분이 되고 V가 4가 되겠죠. 여기 16이니까. 여기 4를 넣으면 여기 6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B의 질량은 2kg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D가 이제 선칸브리아고요. A가 고생대, B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가 되겠죠. C가.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는 시대는 선칸브리아가 맞습니다. 오존층이 처음으로 형성된 시대도 선칸브리아입니다. 한반도에 공룡이 번성했던 시기는 중생대입니다. 포유류가 번성한 시대는 C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판의 이동으로 인해서 각 지점에서 관측한 자북극의 위치가 달라진 현상인데요. 예, 기억부터 보시면 3억 년 전에 자북이 2개였다? 말이 안 되죠. 1개죠. 1억 년 전에는 이쪽인데 AB가 3억 년 전에는 붙어 있을지라도 1억 년 전에는 붙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역과 니은이 겹치지 않는 것은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온대저기압과 동반된 두 전선이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오르면서 생기는 게 이제 온난 전선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랭이겠죠. 가가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높아지는 게 맞고요. 전선면의 기울기는 가가 나보다 완만합니다. 전선의 이동 속도는 가가 나보다 느립니다.
A 지역을 먼저 통과하는 전선은 가입니다. 온난 같다 할랭이 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주기율성 별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요. 네, 절대 등급이 낮을수록 밝고 표면 온도가 높고 별의 크기가 크고 질량도 큽니다. 그래서 광도는 A가 B보다 작습니다. 질량은 B가 A보다 크게 맞고요. 반지름도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세차 운동에 대한 문제고요. 바로 기억부터 보시면 A의 북반구 중위도에서 여름 기온은 더 상승한다. 일단 현재 북반구가 지구의 근일점에 있을 때 겨울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 근일점에 있을 때 겨울철이다. 근일점에 있을 때 겨울철이라는 것은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던 뜻이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북반구, 우리나라가 있는 북반구고요. 이 경우에 북반구 중위도에서 여름의 기온은 A를 하면 경사각이 더 기울어지면 그렇죠. 기온이 더 상승하겠죠. 태양을 더 그 빛을 많이 받게 될 테니까요. B의 경우 20률이 현재보다 작아진다. 20률은 이제 이 궤도가 좀 타원형으로 더 찌그러졌나의 여부인데 20률이 작아지면 이제 원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원궤도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A와 B의 경우 모두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B는 작아지는 게 맞는데요. 원궤도로 되면 A는 더 커졌죠. 아까 이 기억에서 봤듯이 기온이 여름 기온이 더 상승했으니까 겨울 기온은 더 내려가겠죠. 그럼 연교차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A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가부터 보시면 p오비탈의 전자가 6개로 꽉 차 있고 일단 2주기 또는 3주기가 되겠죠. 근데 홀 전자 수가 하나다? p가 꽉 찼는데 하나다? 그러면은 s오비탈이 이제 4개가 차 있고 5개가 있어서 나트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오비탈이 3개라는 것은 리튬이죠, 바로. 여긴 다 빵개고요. 홀 전자는 하나가 있죠. 최각 전자 하나 있고 s오비탈 4개, p오비탈 3개, 이건 질소죠. 홀 전자 수는 3개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W와 G의 합은 8입니다. X와 Y는 다릅니다. 가와 나는 같은 족의 원소 맞죠? 1족 원소니까요. 가와 다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다른 주기입니다. 3주기, 2주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그네슘 이가이온이고 이거는 산소 이가이온이죠. 그리고 여기는 산소와 플루오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원자 번호는 Y가 G보다 작습니다. Y2 산소 분자는 3중결합? 2중결합? 네, 일단 3중결합은 아닙니다. Z 분자는 플루오르는 이거는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공유전자쌍 수는 하나고 비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이 맞네요. 예, 3번은 맞고요. X와 G 사이의 화합물은 공유결합이 아니라 이온결합 물질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이주기 원소들과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다고 했는데요.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하나, 둘, 셋 그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낸 건데, 일단은 이제 반지름과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반지름이 낮은 것이 이제 주기율표에서 좀 이 좌측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반지름이 늘어나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역순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주기면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인데 지금 이 꺾이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질소입니다. 교과서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럼 이걸 기준으로 양쪽을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와 라 중 금속 원소는 없고요. 원자 번호는 라가 다보다 작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나가 가보다 작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플루오르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산소가 크죠.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가가 나보다 큽니다. 전자가 느끼는 그 플러스 양성자가 당기는 힘을 이제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자가 최외각이 3개고 여긴 4개니까 가가 질소가 양성자 수는 비록 산소보다 적지만 이제 전자가 이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가 나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반응 전후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보시면 여기를 맞추려면은 일단 A랑 C가 같아야 되죠. 그리고 A 더하기 E, B는 이 C가 또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C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A를 넣으면 A는 B의 2배가 되네요. 그럼 여기를 그냥 2라고 두면 여기는 1이고 여기가 또 2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응 후에 Y2는 2g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 4가 사용됐고 7이 사용됐고 11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 7g, 4g, 11g 반응한 겁니다. 11g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 기억부터 보시면 A는 B의 2배가 맞고요. 이제 원자량이 드디어 나왔는데 각각의 원자량을 스몰 x, y, g라고 x, y라고 하면은 x 플러스 y는 이게 2개이니까 1개일 때는 3.5g이 되겠죠. 이거 y 2개가 4g이라고 했고 그러면 y 하나는 2g이니까 x는 1.5g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5고 얘가 2니까 x가 y의 3분의 4배이다. y가 x의 3분의 4배죠. 이건 틀렸습니다. 반응 전의 반응물의 몰수는 xy가 y2보다 큰 게 맞죠. 2몰에 1몰이 반응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구리와 관련된 그 문제고요. 네,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구리를 산화구리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산화구리를 수소랑 반응시키면 구리랑 물이 생기려나요? 일단 이렇게 냅두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넣으면 CO2가 생성이 되겠죠. 구리가 환원이 왠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화구리의 화학식은 CuO입니다. 2가 아니라요. 가는 가가 뭐가 생성된다고 그랬는데 H2가 생성이 되겠죠. 수소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2번이 맞고 석회수와 CO2가 반응하면 석회수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CO2와 반응하면 CaO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번이 확실하게 맞고요. 제가 석회수 화학식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는 일단 답에 영향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CO2입니다. 탄소가루는 본인이 산화수가 이제 0에서 플러스 4로 늘어났죠. 본인이 산화제했으니까 환원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시험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